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세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학습했던 1, 2차 시, 3차 시, 4차 시 총 3개의 학습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검토하고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1, 2차 시 시간에 냈었던 학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 친환경 잡초 관리하기 단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 벼 재배를 착수하기 전에 논의 잡초 밀도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양 10일 전부터 2회 정도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로터리 작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제로 트랙터나 농기계를 이용해서 경운을 할 수 있을 줄 안다,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습 제시에 선생님이 2가지 인증 마크를 이렇게 그려놨었어요. 그려놓은 건 아니고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유기농 마크와 무농약 마크, 옛날에 한 5년 전만 해도 여기에 전환기 화면이 잘렸네요. 유기농산물이라는 마크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3가지였는데 지금 현재는 2가지지만 유기농산물은 뭐였냐? 3년 동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년 동안 일반적으로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여기서 화학비료라는 것은 유기질 비료와는 조금은 다른 것이에요. 유기질이 아니라 무기질로 이루어진 나트륨, 칼슘, 암모늄, 질산 이런 것들 무기질을 만든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입니다. 농약도 화학비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개분, 닭똥, 우분, 돈분 이런 퇴비는 사용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퇴비는 유기농 재배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무농약 재배는 유기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화학 비료는 어쩔 수 없이 권장 11g의 3분의 1은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입니다. 무농약으로 1년만 재배해도 그 해에 바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해에 바로 인증이 가능하다. 유기농은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농업도 바로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인데 3년 동안 유기농 재배를 하는데 유기농 인증 농산물로 생산을 못하다 보면 인증을 못 받다 보면 어땠을까요? 농가의 소득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환기 유기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기간 3년 동안도 인증을 해준 거예요. 이 농산물은 유기농산물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라고.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고서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유기농,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에 혼동이 와서 이 마크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가자. 그래야 소비자들이 더 쉽게 알고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남겨놓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서 친환경 잡초 방제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표는 2006년도 표지만 자, 글자가 조금 작죠? 그래도 왕우렁이, 오리, 쌀겨, 그 다음에 키토산, 농법, 그리고 기타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건 바로 28,744, 단위는 안 나왔지만 헥타르라고 나와 있네요. 를 차지한 왕우렁이 농법이 가장 면적이 높습니다. 이 농법은 4차 시 학습지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간단히만 얘기하면 왕우렁이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된다. 왜? 나머지들은 다 장단점,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오리 농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중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조류독감, AI 때문에 굉장히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 논에 풀어놓은 청둥오리나 이런 오리들도 조류독감에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쌀겨는 쌀겨 자체에서 다음 학습지에 나오지만 가스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다.
선생님, 저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이왕이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방제를 하면 더 잡초가 쉽게 죽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개를 같이 사용해 보려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해요. 이 쌀겨에서 나오는 독성 때문에 왕우렁이를 풀어놓으면 왕우렁이가 그 영향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겸할 수는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그리고 학습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친환경 잡초 방제에 대한 기술을 교과서를 읽고 요약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쭉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가 경작하는 논에 발생하는 잡초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경종적이라는 말은 재배적이라는 거예요. 재배적인 방법과 생태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환경이겠죠? 그리고 생물적 잡초 관리 방법을 종합적으로 접목한다. 이런 방제 방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IPM이라고 한다. 그래서 IPM을 해주는 것이 좋고, 뭐가 작을수록 클수록 잡초와 경쟁력이 크므로 육묘 기간은 어떻게 한다? 짧게 한다? 길게 한다? 길게 한다. 그리고 이양 전에 약 몇 회 정도, 2회 정도 로타리를 하여서 미리 발화된 잡초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벼의 잡초 경합 한계기는 벼가 잡초와 이렇게 승부, 끝장을 봐야 되는 시기는 약 50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 이전에 반드시 잡초의 뿌리를 뽑아줘야 한다 하는 얘기죠. 예방적 관리법. 어떻게 해야 잡초 종자가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요? 이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 씨가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종자를 사용하고요. 농기계 사용 후에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인근 포장 전파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논이 이렇게 있고 건너편 집을 사이에 두고 여기에 또 논이 있다. 지금 삼례 농장도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경운을 했다. 그러면 여기를 경운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잡초 종자를, 여기 있던 잡초 종자를 여기까지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동을 할 때에도 청결 관리에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 수로 및 논둑을 철저하게 관리하자. 논둑은 말하자면 울타리다. 그리고 퇴구비나 사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랙터 경운 영상, 이 형신의 농부일기, 이 유튜브 들어가서 보셨나요? 8분짜리 동영상인데 트랙터의 운전법과 작동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경운을 했을 때 효과도 보면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선생님이 조작 부위 명칭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한 이유는 트랙터 운전을 여기서 이 교과에서 배울 것은 아니지만 농업기계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래도 명칭과 익숙해지라고 적어보라고 한 거예요. PTO는 파워 테이크오프라고 해서요. 이 엔진의 힘을 작업기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에 전달해준다? 트랙터 본체 말고 어디? 로타리나 이렇게 부착해서 쓰는 작업기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레버다. PTO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편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었죠. 편브레이크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오른쪽 아래, 발 아래 위치한 페달 말하는 거였고, 주변속 기어는 이렇게 A자로 생겨서 1, 2, 3, 4 요런 놈. 그리고 부변속 기어는 저속, 그리고 고속.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을 보고 경운의 효과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나와온 건 바로 잡초 제거. 잡초를 제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이 가둬져 있었던 논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고 굳어있는 상태라 통기성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그런데 경운을 하면서 표토를 한번 깊게 갈아주면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용어적으로 얘기하면 통기성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잡초도 제거하고 로터리를 함으로써 밭을 어떻게 예쁘게 평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6번 땅의 면적을 측정하는 단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헥타르. 헥타르는 좀 급이 커요. 헥타르. 그리고 제곱미터. 요즘은 아파트도 몇 평이에요? 몇 평이에요? 안 하고 제곱미터로 얘기를 하죠. 제곱미터. 그리고 아르. 헥타르 아니고 아르. 그리고 평.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1헥타르는 약 3,000평입니다. 이 3,000평, 그러면 1평은 몇 제곱미터일까요? 여기 나와 있지만 1평은 3.3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헥타르가 3,000평이라고 했는데 헥타르를 제곱미터로 환산하려고 하면 3,000 곱하기 3.3이니까 어때요? 9,900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약 10,000제곱미터라고 한다. 그리고 100아르. 1헥타르는 100아르입니다. 그러면 10아르는 얼마일까요? 1헥타르가 3,000평이에요. 그리고 100아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아르는 평수로 얼마일까요? 바로 300평입니다. 헥타르도 많이 쓰지만 뭔가 농자재를 얘기할 때는 농약 얼마 뿌리면 되나요? 왕우렁이 얼마 뿌리면 되나요? 했을 때는 아르, 10아르를 기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10아르가 300평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2019년 논경지 면적은 평으로 얘기하면 약 83만 평 정도입니다. 전체 경지 면적이 150만 헥타르 중에서 150만 헥타르 중에서 절반 정도가 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논 재배 면적이 50% 이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과제 제시. 이 부분은 선생님이 과제 기사 스크랩 해온 것들 2개를 모아서 따로 강의를 열게요.